사망한 신생아들은 당일 새벽부터 이미 건강 상태에 상당한 이상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면회온 가족들에게 의료진들은 괜찮다며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갔던 중환자실 상황을 김미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생아들의 상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일 새벽부터 악화됐습니다. 오전 6시 두 신생아들의 배가 2cm 정도 부풀러 올랐습니다. 의료진들이 수유를 중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산소 포화도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아기는 2시간 뒤 산소 포화도가 85%까지 떨어지면서 호흡이 불규칙해졌고 12시간 넘게 무호흡 상태를 반복했습니다. 그 전에 징후가 복부팽만이라든지 동시에 이렇게 다발적으로 나왔을 경우는 바로바로 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인펙션 의심을 하고 좀. 아이들의 상태가 이미 심상치 않았지만 중환자실의 가족 면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중하다는 경고는 없었고 상태를 묻는 가족의 질문에 온도 탓이니 괜찮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심박수는 이미 190에서 200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였고 걱정이 돼서 간호사를 불러서 이거 괜찮냐 물어봤더니 뭐 더워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좀 전에 수유를 했기 때문에 결국 밤 9시 8분부터 2시간 가까이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사망했습니다. 함께 복부가 부풀러 올랐던 다른 아기 2명도 비슷한 증상을 반복하다 잇따라 숨졌습니다. 가스가 차기 때문에 호흡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전혀 위급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다른 남자 아기의 상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낮 12시 반부터 산소 포화도와 혈압이 떨어지면서 혈압을 올리는 약이 투여됐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자 곰팡이균을 치료하는 항진균제까지 동원됐습니다. 7시간 넘게 생사를 넘나들던 아기는 2차례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생사를 오가는 순간 면회온 부모는 그 상태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굵은 한방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밤새 중부와 충청, 호남 지방은 최고 7cm 안팎의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화문 중계차 연결합니다. 박선영 기상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은 저녁 무렵부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화문은 눈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퇴근길에 눈이 내리다 보니 시민들은 우산이나 모자를 쓰고 쌓인 눈을 피해 걸음을 재촉했고요. 차량들은 평소보다 속도를 줄인 채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능곡에는 9cm, 충남 청양에는 10cm의 많은 눈이 내렸고요. 서울도 0.6cm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충청 일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눈구름이 남동진하면서 지금은 전북 등 남부 곳곳에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밤새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강원 영서 남부에 최고 7cm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눈은 오늘 밤 늦게 중서부 지방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5도, 철원 영하 12도로 예상됩니다. 영하에 추위에 내린 눈이 도로 곳곳에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각별히 빙판길을 조심하셔야겠고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달력 보셨는지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19대 대통령 선거일로 임시 휴일이었죠. 그러나 오늘 시민들은 어제와 같은 일상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난 겨울의 촛불이 미래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오늘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어제와 다름없이 시민들은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달력에 표시된 오늘은 빨간색, 19대 대통령 선거일로 임시 공휴일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표시가 돼 있어서 있구나라고 아침에는 봤어요. 확인해서. 뽑혔잖아요, 새로. 그래서 휴일 아닌 걸 알고 출근했습니다. 휴일을 지워버린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시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자각은 이게 나라냐는 외침으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겨울 대통령 선거는 지난 87년 민주항쟁을 통해서 독재를 타파하고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손을 비비고 발을 동동 굴러가며 길게 늘어선 줄에서 힘겹게 얻은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위임한 권력은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에게 유용되었고
대통령은 권력 남용에 충실한 대리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익의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입증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다시 시민이 일어섰습니다. 탄핵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제 국민이 어쨌든 이 세상을 좀 바꿀 수 있고 시민들이 다 모이니까 나도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그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 다음 대선은 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2달 전인 2022년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30년 전 여름 거리의 함성은 겨울 대통령 선거를 이끌어냈고 지난 겨울 광장의 촛불은 민주주의의 축제를 봄으로 당겼습니다. 내년도 달력의 맨 위에 표시된 올해의 마지막 달 2017년 12월의 오늘은 검은색입니다. 과거의 달력과 같은 해 같은 날이지만 오늘의 색깔을 바꿔서 다른 미래를 만들어낸 건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술에 취해 소란 피우는 취객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길거리 같은 일반 장소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건데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경찰 지구대에 스스로 들어가 화풀이를 합니다. 여기서 화를 내세요. 이렇게 관공서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면 현행범으로 체포되지만 관공서가 아닐 경우 범칙금 5만 원 말고는 마땅한 처벌 방법이 없습니다. 욕설과 폭행 또한 많은 부분이라서 설득을 하고 하면은 한 30분 이상씩은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의 70%가 이런 취객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릴 때 너무 관대했다고 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취치 소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처벌을 60만 원 이하로 해서 현장에서 이 취치자를 격리시켜서 하지만 폭행이나 업무방해 같은 특정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단순히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체포가 가능하게 되면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데 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범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경찰은 공권력이 함부로 사용되면 관련 경찰을 징계하거나 출동 현장을 녹화해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 실시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림픽의 평화적 개최와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 타개를 위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 소식 먼저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북한이 평창 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춘다면 그것은 올림픽의 안전한 개최에 큰 도움이 되고 미국과 북한 간 그리고 남북한 간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한미 양국도 올림픽 기간 동안 예정되어 있는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훈련 연기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양국 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면서 소통 채널은 양국의 군사 당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군사훈련 연기 검토는 북한의 도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면서 만약 올림픽 전에 북한이 도발할 경우 이 구상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제안이 중국이 북핵 해법으로 제안한 쌍중단, 즉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연계하는 조치와는 무관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네, 그럼 통일부 엄지인 기자와 함께 이번 제안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엄지인 기자, 이번 문 대통령의 제안이 단지 올림픽만 잘 치르겠다라는 건 아니겠죠?
네,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만드는 것은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대신에 평창에 선수단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토록 찾기 힘들었던 북미 대화의 입구가 바로 평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한다는 게 그렇게 의미 있는 상황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제안인 겁니까? 네, 결정적인 상황 변화를 유도한 전례가 있습니다. 1991년 말에 우리 정부가 북한에 중요한 제의를 했는데요.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면 한미 군사훈련을 유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됐습니다. 이처럼 한미 군사훈련을 전쟁에 준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북한에게 군사훈련 연기는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간 그렇게 험악하게 치고받던 북한과 미국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을 할까요? 네, 수용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데 올림픽 기간 중에 굳이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에 의견 조율이 끝났다는 얘기도 있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 15형 발사를 계기로 핵 무력이 완성됐다고 하고는 실험을 또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어차피 숨고르기를 하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대화를 모색하던 차에 잘 됐다, 이렇게 기다려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낙관적인 전망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물론 북한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질질 끌 가능성도 있고요. 한미 군사훈련을 영원히 중단하라, 이렇게 역공세를 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압박과 제재를 견디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제의를 무조건 걷어차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네, 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대표직을 걸고 통합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겠다는 건데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남형석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당대표 직위와 권한을 모두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승부수를 던질 때마다 초록색 넥타이를 맸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늘의 승부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 당원 투표 제안이었습니다. 당초 의원총회 예정 시각보다 3시간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안 대표는 통합을 이끈 뒤 백의종군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중진 의원들을 상대로는 사실상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당이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여전히 자신의 정치 이득에 매달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안 대표의 기자회견을 예상하지 못했던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격분했습니다. 의총 소집해놓고 기자회견은 행태가 뭐예요, 그게? 어디서 배운 정치야? 정통합하고 싶으면 통합하고 싶은 사람이 당을 나가서 통합을 하든 말든. 끌고라도 와야지. 아니 끌고라도 오라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20여 명의 의원들은 안 대표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 당원 투표. 안철수 대표가 승부수를 던지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발 정계 개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남형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수요일 MBC 뉴스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일어난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는 병원 내 감염 때문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숨진 아기들이 모두 똑같은 수액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데 특히 그 투여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숨진 신생아 4명 가운데 3명은 염기 서열까지 같은 균이 발견됐습니다. 감염을 옮긴 사람이나 매개체가 같다는 의미, 병원이 숨진 신생아들이 받은 공통처치를 조사한 결과 모두 같은 종류의 종합영양수액과 주사제가 투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세균으로 오염된 수액일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에 아주 급격하게 염증을 일으킨 패턴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신생아니까. 그렇다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걸까? 먼저 약사 2명이 종합영양수액을 배합했다는 조제 과정이 의심됩니다. 하지만 같은 수액을 맞은 신생아 가운데 1명은 건강하다는 점, 또 그 조제실에서 만든 다른 약들은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조제 과정에 오염됐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남은 건 수액을 투여하는 과정. 주사기는 물론이고 신생아 주변 물체나 의료진의 손도 오염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액을 연결하는 이제 커넥터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커넥터 부위가 오염돼서 발생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세균 감염, 특히 수액 투여 과정이라고 특정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단 이대 목동병원은 외부 자문단과 함께 조제와 투약 과정을 시간대별로 원점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병선입니다. 오늘 이대 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4명의 유가족들과 병원의 면담이 이루어졌지만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준범 기자, 면담이 30분도 안 돼서 끝났다고요? 네, 오늘 면담은 오후 2시 13분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고성이 오가더니 2시 35분쯤 유족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면담이 끝났습니다. 유족들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금일 병원 측의 부실한 준비와 불성실한 태도로 금일의 면담은 취소되었습니다. 네, 오늘 면담을 병원 측이 먼저 제안했다는데 유족들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은 겁니까? 네, 면담 참석 대상자와 병원 측이 내놓은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신생아들에게 의료 행위를 했던 당사자, 또 지난 일요일 언론에 브리핑했던 담당자들이 나올 것을 요구했는데 자리에 가보니 고객 만족실장과 원무과장 같은 행정직원들만 있었다고 합니다. 또 신생아들이 살아있던 15일 저녁부터 다음 날 숨지기 전까지 상황을 정리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몇 줄로 요약된 자료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측은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했는데 다음 면담 일정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병원을 압수수색했던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끝난 뒤 병원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에서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이번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대 목동병원이 최근 최고 등급인 상급 종합병원으로 재지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정되면 막대한 예산과 명성을 얻는데도 인력, 장비 등 규모만 따지고 환자들의 안전 문제는 뒷전이어서 선정 기준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양효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이대 목동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해 병원 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원으로 3년에 한 번씩 병원 등급을 매겨서 관리하는데 상급 종합병원은 암이나 중증 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의료기관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의 경우 3년 전 처음 상급 종합병원으로 격상된 뒤 이번에 재지정을 받은 겁니다. 대학병원은 일반 병원보다는 좀 낫죠. 중상 이상은? 그렇죠. 평가한 이후로 이렇게 그 얘기가 돼가지고. 이번에 선정된 상급 종합병원은 국내 전체 의료기관 중 43곳분으로 이 병원들은 6개월 동안 1,9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종합병원이나 일반 병원보다 건강보험 수가도 최대 30% 정도 높게 받을 수 있어 대형 병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갑병원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이게 그 중에 몇 개 병원만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대 목동병원의 경우 이번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 외에도 생후 5달 영아에게 벌레가 든 수액을 놓아 문제가 되는 등 최근 3년 사이 드러난 의료과실만 4건에 달해 지정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복지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의 95%가 진료 과목과 병상수, 의료진 수 등 외형 평가가 절대적이고 의료 서비스질은 배점이 5%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비용을 더 내고 그 병원을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료질이나 환자 안전이 더 좋아야 되는데 계속 그 병원에서 환자 안전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상급 종합병원의 감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등급평가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그 수술실에 대한 코어 시스템 평가는 더 자주 해야 되고요. 더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요. 보건복지부는 당초 상급 종합병원 명단을 이번 주 외부에 공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고 이후 비판 여론을 의식해 공식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정부 자문기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과징금과 세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2008년 삼성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는 총 1,197개, 액수로 4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모두 이 회장 명의가 아닌 삼성 임직원 등의 이름으로 돼 있어 세간에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돈과 주식이었습니다. 삼성 측은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설명했지만 당시 김용철 변호사는 비자금이 상당 규모 포함돼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삼성의 차명 계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금융실명제 때문인데 금융실명법상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차명 계좌는 계좌 잔액의 최대 6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90%의 세금을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2008년 당시 이들 계좌가 실명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이나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올해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오늘 이런 금융당국의 조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 구조본이 계좌들의 자산을 은밀히 모두 찾아갔다는 의혹은 금융실명제 취지에 맞지 않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문기구 발표의 형식을 갖췄지만 정부가 삼성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의지를 처음으로 확고하게 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재벌 총수들이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예금을 보유한 경우에 있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차등 과세를 해서 의지를 보인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 등으로 차명계좌라는 게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거라고 답한 만큼 삼성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이 1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숫자가 점점 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을 끊기 위해 정부 기관들은 서류를 조작하고 아예 해당 사업을 없애기도 했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년 극단 마실이 해외 공연 지원 대상에 선정되자 아예 해당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해당 극단은 문체부 지원 배제 대상,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인물도 아니고 예술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엄청난 충격과 정신적인 좋지 않은 시간들을 지내고 있어요. 출판진흥원은 지난해 중국 도서전에 지원할 책 60종을 선정했는데 문체부는 느영나영 제주 등 5종을 지원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4.3 사건과 강정 해군기지 같은 정권이 불편해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출판진흥원은 심사위원회 회의록까지 조작하며 이 책들을 배제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는 2,670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예술인은 11,000명에 달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나 그 문화예술 단체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재단까지도 블랙리스트에 올라와서 관리가 되었다. 문체부 공무원과 국정원 직원들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블랙리스트를 논의했고 국정원이 직접 다큐 영화 자백 등을 지원하지 말라고 영화진흥위원회에 요구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활동 기간 연장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대통령 기록물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양환입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할 때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자녀 수에 관계없이 30만 원씩 세금을 돌려줬지만 올해부터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으로 공제폭이 커졌습니다. 또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공제 대상에 추가해 학생 한 명당 최고 30만 원까지 돌려주며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70%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표직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안 대표는 그동안 전국을 돌며 당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바른정당과 통합하자는 여론이 절대 다수라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통합 찬성표가 다수일 경우 신속하게 통합해 백의종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반대로 통합이 부결되면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합 문제와 관련해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안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통합 문제는 100% 당원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며 만약 당심이 통합으로 확인되면 그동안 당심을 왜곡하고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 대표의 오늘 선언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구태 정치와의 결별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박지원 의원에 대한 사실상의 탈당 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시국회 종료를 전후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통합 선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왔습니다. 오늘 안 대표의 전격적인 선언을 놓고 오후로 예정된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선 통합에 반대하는 중진 의원들과 안 대표 측 사이에 격론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이미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림픽 때까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평창올림픽 홍보 행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대통령 전용 고속열차 안에서 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미국 NBC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추면 한미 양국은 이 기간 예정된 합동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나는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북한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중단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한미 연합훈련 연기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 가능성에 대해 IOC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며 전례를 볼 때 북한의 올림픽 참가 의사는 막바지 단계에 가서야 분명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번 평창 올림픽을 방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외국인 관람객들은 안전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